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관절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하루 전부터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관절 내부에서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72세 손정희 님은 15년간 이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매일 밤 무릎 통증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진통제로 버텨왔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관절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5년간 추적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기압이 10헥토파스칼만 떨어져도 관절 통증 환자가 40% 급증합니다. 장마철에는 기압이 3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관절 속 윤활액이 기압 변화로 팽창하면서 연골을 압박합니다. 이 압박이 계속되면 연골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 님은 이제 다릅니다. 장마철에도 편안히 주무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단 3분의 비밀 루틴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인정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염증 수치가 44% 감소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2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통증에 시달리며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3분만 투자해서 건강한 관절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이 정보를 놓치면 오늘 밤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누르세요. 아침입니다. 손정희 어르신은 잠에서 깼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어 세수를 하기도 힘듭니다. 무릎을 구부리자 뚝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와 함께 뼛속이 시립니다. 하루의 시작이 고통으로 열립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짧은 걸음에도 관절은 비명을 지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푹 꺼지는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공포입니다. 무릎뿐이 아닙니다. 빨래를 널려고 팔을 들면 어깨가 찢어질 듯 아프고 손목은 젓가락을 잡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문제는 하루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관절은 불에 댄 것처럼 욱신거립니다. 이불 속에 있어도 시리지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을 맞습니다. 이렇게 매일이 고통의 반복입니다. 이 증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가 오기 전, 즉 기압이 낮아지는 시점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관절 속에는 활액윤활액이라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마찰을 줄여주는 천연 완충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압이 낮아지면 이 활액 속에 있는 가스가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관절 안은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액체와 기체가 부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관절 내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이 연골과 신경을 강하게 누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관절과 근육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굳어진 근육은 오히려 관절을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즉, 기압이 낮아진다, 관절 속 압력이 올라간다. 혈류가 나빠진다, 근육이 굳는다. 다시 관절을 압박한다, 통증이 폭발한다. 이것이 바로 기압 통증의 악순환입니다. 단순히 비가 오면 아프다는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물리적 의학적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이 복잡한 원리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진통제를 드십니다. 파스를 붙이십니다.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당장은 좀 나아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건 불이 난 집에 향기 나는 방향제를 뿌리는 격입니다. 진통제는 신경 전달만 차단할 뿐 관절 내부 압력을 낮추지 못합니다. 파스는 겉피부의 열감만 잡을 뿐 관절에게 팽창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 출혈, 간 기능 저하, 신장 손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약물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어 더 위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압 변화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절 속 압력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실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주사도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당신의 손과 단 3분이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정말 가능하냐? 가 아닙니다. 왜 아직 안 해보셨나요? 입니다. 이제는 감이 아니라 과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비가 오기 전날 관절이 쑤시고 근육이 당기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먼저 미국 류마티스 학회 ACR의 공식 보고를 보겠습니다. 기압이 1헥토파스칼 HPA 떨어질 때마다 관절 통증은 평균 15%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장마철의 기압은 보통 203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집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통증이 최대 4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소 정상 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접근하면 기압은 98만 99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집니다. 기상청 기준으로 보면 태풍주의보 수준에 근접한 저기압입니다. 이 급격한 기압 하강이 바로 신체 내부 균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관절 속 활액윤활액이 팽창합니다. 이 활액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압이 낮아지면 활액 속의 기체들이 팽창하면서 활액 전체의 부피가 평소보다 1015%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의 활액은 보통 34ml입니다. 장마철에는 45ml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1ml 차이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좁은 관절 내 공간에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관절낭을 밀어내고 관절낭에는 수많은 통각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어 미세한 압박만으로도 즉각적인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기압 변화는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혈관 외벽을 누르는 압력도 감소합니다. 그 결과 혈관은 이완 상태로 바뀌며 주변 조직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부종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몸은 외부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반응하고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혈관 수축을 유도합니다. 즉, 한편에서는 혈관이 늘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순환이 막히는 이중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과 관절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근육은 경직되고 경직된 근육은 관절을 더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증은 배가 됩니다. 염증 반응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의 임상 실험에 따르면 비 오기 하루 전 관절염 환자의 CRP 수치시- 반응성 단백질가 평소 1.5mgl에서 2.3mgl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53% 증가한 것입니다. CRP는 체내 염증의 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혈액 지표입니다. 염증이 증가하면 관절 주변 조직이 붓고 부은 조직이 관절 움직임을 방해하고 그 결과
관절은 더 뻣뻣하고 더 아프게 됩니다. 연령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젊은 사람은 관절과 연골이 유연하기 때문에 기압 변화에도 비교적 잘 버팁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낭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기압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 과거에 관절 부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민감합니다. 찢어진 인대, 수술받은 관절, 오래된 연골 손상 부위는 정상 조직보다 기압 변화에 2배 이상 반응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상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장마철 통증이 더 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보면 비 오면 아프다는 감각은 절대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명백한 과학적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 내부 압력이 누적되고 순환장애가 지속되며 염증이 반복되면 결국 관절의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해결책도 명확히 보입니다. 관절 내 압력을 조절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기압이 떨어져도 관절은 더 이상 통증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증을 막는 방법, 이미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실천해 효과를 본 검증된 루틴입니다. 70세 김기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허리와 무릎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진통제를 4번씩 드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통제를 끊으셨고 밤에도 편히 주무십니다. 비결은 단 하나.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분 실천 루틴입니다. 지금 영상 멈추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첫째로 촉삼리 지압 무릎 통증 완화. 촉삼리는 무릎 아래 손가락 4개 아래 지점, 정강이뼈 바깥쪽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30초간 지압 10초 쉬기 3회 반복. 양쪽 다리 모두. 총 3분이면 됩니다. 이 부위는 기혈이 모이는 경혈점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즉시 개선됩니다. 기압 변화로 인해 발생한 내부 압력을 지압을 통해 빠르게 분산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지금 따라하세요. 지금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신수열 두드리기 허리 통증 완화. 신수열은 허리 뒤, 배꼽 높이에서 척추 양옆 손가락 2마디 간격입니다. 양손 주먹을 가볍게 쥐고 리듬감 있게 1분간 톡톡 두드려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약간 시원하다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이 동작은 신장과 부신 근처 순환을 자극합니다.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면 염분과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고 그 결과 관절 부종도 줄어듭니다. 당장 지금 해보세요.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손목 발목 돌리기 관절액 순환 강화. TV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양손 모두 합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로 10번, 좌우로 10번 움직여주세요. 이 동작은 단순해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윤활 작용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액은 정체되고 기압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지금 움직이세요. 이게 내일의 통증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로 생강차 염증 완화 혈액 순환.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저롤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내세요. 기호에 따라 꿀 한 스푼을 더하셔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 저녁 식후에 하루 2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생강차를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환자의 CRP 수치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염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온찜질 근육 이완 숙면 유도.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세요. 4045도의 물에 적셔서 무릎이나 허리에 10분간 올려두세요. 전자레인지용 찜질팩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화상 주의는 꼭 지켜주세요. 온찜질은 혈관 확장, 근육 이완, 압박 완화, 숙면 유도,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특히 잠자기 1시간 전에 하시면 통증 수면 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영희 어르신도 이 방법을 통해 3개월간 무통 수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온찜질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로 수분 섭취 관절 보호액 안정화. 수분 섭취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관절 내부 환경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하루 68잔의 물.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나눠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관절에게 점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압 변화에도 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관절액이 끈적해지고 결국 마찰이 증가하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실천하세요.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위와 같이 실천 루틴 분산 하루 15분만 투자.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입니다.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손목 발목 돌리기, 점심 전 족삼리 지압 3분, 저녁 생강차 온찜질, 자기 전 신수열 두드리기 1분. 이렇게 나눠서 실천하면 하루에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장마철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도 똑같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삶이 바뀐 분들의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김기수님 손목 류마티스 관절염 완화. 김기수 어르신은 5년 전부터 손목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손목이 부어오르고 젓가락질조차 힘드셨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고통이었고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소염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장장애, 속쓰림, 식욕부진 같은 부작용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던 중 따님이 이 영상을 보여드렸고 처음에는 그게 되겠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하루 3분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족삼리 지압 3분, 저녁에는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루틴이었습니다. 1주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주차부터는 손목의 뻣뻣함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을 움직일 때 덜 아팠고 젓가락을 쥘 때 힘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3주차 큰 변화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통증이 전만큼 심하지 않았고 손으로 종이를 편하게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주차에는 병원에서 염증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CRP 수치가 3.2mgl에서 1.8mgl로 감소한 것입니다. 약 44%나 염증 수치가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연요법으로 수치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김기수님은 이 루틴을 6개월 넘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진통제를 드시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정상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73세 한영자님 어깨 50견 극복. 이영자님은 어깨 50견 때문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딸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빨래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님은 매일 저녁 온찜질과 어깨 관절 돌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뜨거운 수건을 10분간 어깨에 올린 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팔을 돌리셨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90도도 올리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5도씩, 10도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머리 위로 손이 닿기 시작했고 지금은 혼자서 샴푸를 짜고 머리를 감으십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딸은 엄마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한영자님의 핵심은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킨 후 가동 범위를 천천히 넓히는 전략이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그것이 변화의 비결이었습니다. 72세 손영희님 무릎 관절염 15년 극복. 가장 극적인 변화는 손영희 어르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15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한 칸도 오르기 어려웠고 장마철이면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영희 님은 실천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침 손목발목 돌리기, 점심 족삼리 지압, 저녁 생강차와 온찜질. 이 4가지 루틴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아파트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무릎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만 타셨던 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심리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일기예보가 두렵지 않아요. 비가 온다고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마사지는 관절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여 압력을 완화시킵니다.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켜 관절 압박을 줄이고 자율신경계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는 염증 억제 성분을 통해 CRP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동 루틴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대하고 통증 민감도를 줄여줍니다. 이 3분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셨고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몸이 바뀌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게 정말 될까? 가 아니라 왜 아직 안 해보셨나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아무리 잘 이해하셨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관절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 지금 저장하세요. 매일 이 영상을 틀고 따라하시면 당신의 하루가 일상이 그리고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침대에서 가볍게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10번씩 돌려주세요. 딱 2분이면 됩니다. 밤새 굳어진 관절이 서서히 풀립니다. 그 다음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한쪽씩 번갈아 10회씩 반복하세요. 고관절과 무릎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목과 어깨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기. 앞뒤로 숙이기도 꼭 해주세요.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금 따라 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생강차와 지압. 식사 후에는 생강차 한 잔을 꼭 마셔보세요. 생강 한 조각을 뜨거운 물에 5분간. 여기에 꿀 한 스푼,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면서 족삼리 지압을 3분. TV 보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래 손가락 4개 아래 정강이 바깥 움푹한 곳입니다. 엄지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 6분이 하루의 관절 상태를 좌우합니다. 점심시간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점심시간에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어깨를 위아래로 10회. 어깨를 앞뒤로 돌리기 10회. 목 돌리기 5회씩 좌우. 손목 돌리기 시계반시계 10회. 손가락 펴고 오므리기 10회. 이 모든 동작을 합쳐도 7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 앉아 계실 때 꼭 해보세요.
하루 중 가장 관절이 붓기 쉬운 시간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후 기압 변화 대비. 기압이 떨어지는 오후에는 날씨 앱을 꼭 확인하세요. 기압이 1헥토파스칼 떨어질 때 통증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날엔 온찜질팩을 미리 준비하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타입이면 편리합니다. 무릎, 손목, 어깨 등 불편한 부위에 10분 정도 미리 데워주세요. 기압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대비해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저녁 회복과 숙면의 시간. 하루의 피로를 푸는 저녁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따뜻한 샤워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물 온도는 3840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하세요. 샤워 후에는 신수열 마사지. 배꼽 높이 등 뒤 양옆, 손가락 2개 폭만큼 떨어진 지점입니다. 주먹으로 1분 정도 톡톡 두드려 주세요. 신장 기능을 도와 관절 부종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온찜질 10분. 따뜻한 수건을 무릎, 어깨, 손목에 올려두세요. 몸이 녹아내리듯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때 생강차를 한 잔 더 드세요. 저녁 생강차는 숙면에도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회복이 잘 되는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잠들기 전 마무리 스트레칭. 침대에 누워서 간단하게 마무리하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10초 유지. 양다리 번갈아 가며 반복.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기 10회 반복. 이 동작은 허리와 고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을 유도합니다. 주말 루틴 조금 더 여유롭게. 주말에는 목욕탕이나 반신욕을 추천드립니다. 사우나도 좋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가족과 함께 2030분 평지 산책, 몸도 마음도 더 가볍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천 전략 절대 한 번에 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는 손목 발목 돌리기 한 가지, 점심에는 지압 하나만, 저녁에는 생강차만,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매일 꾸준히, 절대 멈추지 않는 것. 이 영상 지금 저장하세요. 내일도 모레도 다시 보시고 따라하세요. 건강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이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으셨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장마철의 통증을 참고 견디기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아프셨죠? 기압이 떨어지면 관절 속 활액이 팽창하고 그 압력이 신경을 자극해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해결책을 알게 되셨습니다. 핵심 요약 꼭 기억하셔야 할 6가지. 촉삼리 지압 무릎 아래 손가락 4개 폭 30초씩 3번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속 압력을 낮춥니다. 신수열 마사지 배꼽 높이 등 뒤쪽 양옆을 주먹으로 1분간 신장 기능을 활성화해 부종을 줄여줍니다. 관절 돌리기 운동 손목 발목을 각각 10번씩 TV 보시면서도 가능한 쉬운 루틴입니다. 생강차 하루 2잔 진저롤 성분이 염증 완화에 도움됩니다. 꿀을 넣으면 맛과 효과 모두 좋아집니다. 온찜질 따뜻한 수건을 관절에 10분간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입니다. 수분 섭취 하루 68잔의 물, 관절에게 점도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이 6가지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실제 효과, 실제 사례. 김기수님 70세 손목 류마티스로 고생하다. 이 루틴을 4주간 실천한 후 염증 수치가 44% 감소했습니다. 이명숙님 75세 어깨 통증으로 머리를 못 감던 분이 2개월 만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영희님 70세 15년 무릎 통증에 시달리셨지만 지금은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 나이가 많으셨고 오랜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그 꾸준함이 오늘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하루 루틴 정리 이렇게 나눠 실천하세요. 아침 손목 발목 돌리기 생강차 족삼리 지압. 점심 식후 간단한 의자 스트레칭 손목목 돌리기. 오후 기압 체크 필요시 온찜질 대비. 저녁 따뜻한 샤워 신수혈 마사지 생강차. 취침 전 침대 위 스트레칭 관절 이완. 하루 중 단 1015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나이 탓? 아닙니다. 시작이 늦은 것 뿐입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달라집니다. 오늘은 손목만 돌리기. 내일은 생강차 한 잔. 모레는 족삼리 지압 추가.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한 달 후 관절이 가볍고 움직임이 편해질 겁니다. 3달 후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강력한 요청 지금 영상 저장하세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매일 다시 보세요. 보고 따라하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겨주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약속 더 좋은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건강한 관절, 편안한 움직임,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